당신은 지금 자식한테 서운합니까?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라고 하기 전에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0.5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잘 살면 됐지. 부모가 자식한테 뭘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 이 세 문장 전부 맞습니다. 근데 이 세 문장이 전부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뭔가를 원하니까 서운한 거거든요. 원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자식한테 다 해줬는데도 왜 자꾸 이 감정이 남아있는지. 좋은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듣기 편한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당신 안에 있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자식 결혼시키고 나서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됐다. 이제 얘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맞습니다. 그 마음 진짜입니다. 근데 딱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감정, 그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뭔가 끝났다는 감각,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느낌, 말로는 안 했지만 몸이 먼저 알았던 그 감각.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결혼식 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인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 없이가 아닙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어릴 때 당신은 자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았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 삼켰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10년? 20년? 30년? 그 시간 동안 당신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자식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한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나중에 잘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근데 지금 나중이 됐습니다. 자식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괜찮습니까? 당신이 자식한테 화내지 않으려고 꾹 참은 날이 몇 날입니까? 명절에 자식네 집에 다녀오고 나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뭔 말을 할 수 있었나? 앉아서 밥 먹고 손주 얼굴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바쁘다니까 빨리 일어서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나 아내한테 아무 말도 안 했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못한 겁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불 끄기 전에 딱 한 생각?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불 껐을 겁니다. 대답이 무서우니까요. 전화 얘기해 봅시다.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십니까? 아니면 기다리십니까? 먼저 전화하면 이런 생각 듭니다.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기다리면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도 연락 없네. 어느 쪽이든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가 뭔지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줬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걸 한 것뿐이니까요. 근데 가끔은 당연하다는 말이 제일 슬프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말. 당신이 30년 동안 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분류된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 스스로도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자식한테 서운한 이유는 자식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돈이나 명예 같은 게 아닙니다. 훨씬 단순한 겁니다. 인정. 내가 한 것들을 알아줬으면 한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줬으면 한다.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먼저 물어봐 줬으면 한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엄마 요즘 어때요? 라고. 이걸 원하는 게 이기적인 겁니까? 아닌데 당신은 이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사깁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쌓입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다 해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해준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란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걸 바란다는 걸 자기 자신에게도 숨겼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숨겼습니다. 자식한테도 숨겼고, 배우자한테도 숨겼고, 자기 자신한테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숨겨둔 것들이 서운함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쌓이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불편한 이야기. 당신은 자식에게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식은 그게 다인지 모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그 환경이었던 겁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었던 겁니다.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희생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됐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됐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희생을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은 그게 희생인 줄 모릅니다. 당신이 가르친 대로 배운 겁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 없이 준다는 착각 속에서 가장 큰 대가를 원하게 된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맞다고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거고.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더 불편한 게 남았습니다. 자식이 독립한 이후 많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각이 있습니다. 내가 사라진 것 같다.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떠나니까 나도 같이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은 느낌. 중요한 건 이 감각이 왜 생기냐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둘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떠나고 보니까 그게 같지 않았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의 당혹감, 그 순간의 허탈함,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이유는 말하면 내가 나쁜 부모인 것 같아서입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과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 안 됩니까? 왜 부모는 하나만 가져야 합니까? 왜 자식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도 중요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까? 누가 그걸 금지했습니까? 당신 자신이 금지한 겁니다. 부모는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못이 지금 당신 안에서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것, 그거 자식한테 말했습니까? 안 했죠? 말해서 뭐가 달라지냐? 괜히 걔만 힘들어진다. 나 때문에 걱정할까봐. 전부 자식을 위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했다가 무시당할까봐. 말했다가 엄마 왜 그래요라는 말 들을까봐. 무서운 겁니다. 자식한테 거절당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약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엄마, 요즘 뭐가 힘들어? 기억나십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자식의 삶은 시작됐는데 내 삶은 어디쯤에서 멈췄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기쁜데 동시에 무언가 조여오는 느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질투입니다. 자식한테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식 자신한테 질투가 나는 겁니다. 저 애는 저렇게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내 삶이 없나? 이 감정 인정하기 싫죠. 근데 이게 지금 당신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압니다. 이른이 다 된 어머니, 딸이 바다 근처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놀러 온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오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걔가 바쁜데 내가 오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젊어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자식들 학원비 대느라고. 그 말 듣고 나서 저는 이분한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분의 삶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좋아한다는 것. 그게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꺼낸 유일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에서 이분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이대에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자식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을 겁니다. 나 요즘 어때 보여? 왜 못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대답이 무서워서입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할까봐. 그 형식적인 대답 한마디가 30년을 증명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채로 있는 게 차라리 덜 아프니까. 이게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당신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랑의 끝에서 혼자 남겨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다 해주고 남는 감정, 서운함, 허무함, 억울함, 그리움, 외로움. 이 감정들이 뒤섞여서 이름을 못 붙이는 겁니다. 이름을 못 붙이니까 말도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혼자 사깁니다. 혼자 사귀니까 더 쌓입니다. 그 감정들 중에 어느 하나도 당신이 부끄러워해야 할 건 없습니다. 전부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흔적입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인 것과 당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실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당신이 사람이라는 걸 지워버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삶의 사유였습니다.